자, 본 주제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검팀이 해버렸습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등입니다. 당초 특검팀이 최소 한 차례는 김 여사 더 부르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첫 조사에서 김 여사는 성실히 응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면 혐의 부인했죠. 그래서 특검팀이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우선 청탁을 부인한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보시면 건진법사에게 먼저 고가의 인삼차를 잘 받았다는 김 여사와 통일부 고위 간부 통화 녹취록 이거를 증거를 제시했지만 인삼을 먹을 수 없는 체질이다 나는 그래서 인사치레다 라면서 이제 김 여사가 부인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2022년도 전성배 씨의 차량이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여사가 손님들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더 많다라면서 부인했고요. 다음은 한창 논란됐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한 후 이제 윤 씨에게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다이아몬드가 커서 놀라워했다라는 문자를 이제 윤 전 대통령이죠. 윤 전 대통령이 보냈는데 이것도 부인하고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토 순방에서 김 여사가 착용했다는 반클리프 목걸이 2010년쯤에 모조품 구입했습니다라고 이제 김 여사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출시된 제품이어서 지금 현재 특검팀은 또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끝으로 한창 저희가 얘기했던 샤넬 신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교환한 샤넬 신발의 사이즈 특검 수사 결과 유럽 기준으로 39입니다. 우리나라 사이즈는 260인데요. 지난달 25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할 때 신발장에서 확인한 샤넬 신발 12켤레 이 사이즈가 김 여사의 발크기와 똑같다. 이렇게 보고 집중 추궁했는데 김 여사는 샤넬 12켤레 선물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청탁 부인 내용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인삼차하고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 다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혹이 있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저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 같은데 지금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꼬투리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네네. 그날 6시 되기 전에 조사를 끝냈어요. 단답식으로 그냥 묻고 더 이상 추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 번 더 부를 줄 알았는데 그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사안이 굉장히 중하고 여론도 김건희 여사에게 안 좋은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은 일단 되는데 구속을 영장을 받으려면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2개 중에 하나는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김건희 여사처럼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이 대한민국 내에서 도망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애초에 없는 거고 증거인멸 우려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증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 네네. 이거는 구속하지 않으면 전직 영부인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증언이 오염될 수가 있다. 그러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딱 요 3가지 그 도이치, 네. 그 다음에 이 건진법사 또 하나가 명태균, 뭐죠? 공천 명태균 개입. 네. 그 공천 개입. 요 3개만 딱 해가지고 자기네들 증거 들이대고 이거 어떤 건가요? 라고 답만 얻고 더 추궁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봐라 이렇게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구속해야 된다. 네. 라는 작전으로 지금 한 걸로 보여져요. 예. 지금 제가 하나만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이제 목걸이를 전달한 후에 이제 윤 씨에게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다이아몬드가 커서 놀라워했다 이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잘못 언급을 했는데 이제 윤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라고 다시 정정을 하고요. 우선 지금 특검과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쩌면 말이 다른 거잖아요, 서로. 그럼 누구의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냐 이 차이인 건데 일단은 이제 2015년에 뭐 아까처럼 이제 모조품을 이제 그러니까 2010년에 모조품을 10년. 구매했다고 했는데 2015년에 나온 모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또 시리즈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확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저는 뭐 우선은- 샤넬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니까 이게 뭐 모델이 세부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몇 년도 건지 샤넬 뭐 39가 뭐 발이 얼마인지 뭐 전혀 모릅니다. 네네네. 모르기 때문에 특검이 이게 허위 진술이다라고 하려면은 샤넬 측에다가 구체적인 객관적인 그 자료를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딱 그 목걸이 그 모양 보여주고 이거 신상이 언제냐 뭐 그런 걸 했겠죠. 뭐 그리고 39가 얼마냐 네. 몇 밀이냐. 근데 뭐 여성 그 신발 같으면은 숫자는 같은데 제품에 따라서 또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다면서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여사 신발장에는 39와 2분의 1, 40, 41까지 신발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으니까 뭐 특검이 알아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김건희 쪽에서도 뭐 잘 방어를 했겠죠. 근데 이게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는 영장 법정에서 밝혀질 거고 네. 이런 저 여성 고가품에 대해서는 저는 1도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입할 때 이제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증빙 내역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특검은 그 자료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그 바꿔 갔다는 신발 그걸 찾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보고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오빠 장모 집 뒤진 것도 뭐 신발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지금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그때 39로 바꿔 갔는데 39는 얼마고 당신 발은 얼마고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네. 우선 그 김건희 그럼 여사를 향한 이 특검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를 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패널 분들은 어쨌든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부인을 상대로 한 이 특검의 행동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영장 발부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혐의가 16개나 되는데 그중에 뭐 일부만 물어보고 그대로 영장을 했죠. 나머지는 묻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강 증거가 탄탄하게 구비가 됐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순 거짓말이다 라고 하니까 딴 거는 묻지도 않고 영장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의원님은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된다고 거예요? 봅니다. 다음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그리고 네. 법원도 여론에 굉장히 약해요. 사안의 중대성,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보지만 그 외에 하나 더 본다면은 여론의 추이를 봅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게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에 대해서 조사하고 영장을 넣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특검 문 닫아야 되지. 뭐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우선은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해버렸고 이제 또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강한 압박과 공세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과정을 두고 논란의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변호인단 얘기 들어보면 10여 명이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다리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들고 옮기려고 했다라는 이제 주장이고요. 그러다가 의자가 뒤로 빠져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의자에서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이렇게 10명이 동원돼서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뭐 말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더 보시죠. 윤석열 그 변호인단 어떻게 발언하는지 한번 보시죠.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의원님, 야권에서는 저렇게 이제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하는 행동이 정말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도끼 객경이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판사가 다 검토를 하고 발부한 영장이면 네. 그건 집행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그걸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한사코 안 가겠다고 저렇게 아둥바둥 거리는 것도 더군다나 그분이 평생을 검사를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전직 대통령인데 국격도 생각을 안 하고 저러고 계시는 거 참 민망하고 안타깝고요. 또 저렇게 나오기 싫다는데 그걸 끝까지 그냥 뭐 답삭 들어가지고 낸다 담요에 말아서 데리고 나온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특검도 또 참 못났고 저 뭐 속상합니다. 속상한데 더군다나 저번에는 그 오정희 특검보가 내의로 뭐 바닥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질타를 받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의자에서 떨어지는 요 일 2차 집행 때는 또 그걸 의식해서 특검 쪽에서는 뭐 부상을 우려해가지고 뭐 집행을 그만 중단했다 네. 정도로 그냥 끝났는데, 방금 자료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미주알 구조할 또 얘기를 또 다 했어요. 아, 정말 돌아가면서 왜 이러냐. 난 정말 낯이 붉어져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뭐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건 집행이 돼야 된다. 더군다나 총장까지 하신 분이 저걸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렇지만은 특검 측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가지고 저 영장을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 명색이 아무리 뭐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일국의 우리나라의 국가원수고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분을 갖다가 빤스 바람에 어쨌느니 뭐 답삭 들고, 솔직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특검이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때 특검이 발동이 돼요. 네네. 근데 요번 3대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을 향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 일단 특검 제도의 취지에는 잘 안 맞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왜 그러냐. 살아있는 권력 향해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특검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냥 검찰이 맡겨도 지금 인사권 다 잡고 있는 쪽이 대정부. 이재명 정부인데 파면당한 대통령 그 정부 상대로 하는 거 신나가지고 하죠. 굳이 이걸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특검의 제도 취지하고는 안 맞는데.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겠죠, 의원님. 그러면 네. 제가 특검이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언행을 좀 더 겸허히 조심하고 삼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이고 막 그냥 몽골 기병식으로 그냥 싹 다 도륙하고 불질러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청부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유죄로 되면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입니다. 뭐 여기 더 붙어봐야 사형 무기고 뭐 더, 그러니까
법률적인 투쟁보다는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지지 여론을 갖다가 좀 몰아가는 거죠.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그래도 평소에 법치 하시던 분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면은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민망하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법조인으로 이 상황을 그냥 해석하신 거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잘못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특검은 어쨌든 새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긴 잘 하지만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네. 뭐 완전히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지금 하는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게 예. 법치주의에 안 맞고 또 윤 전 대통령은 나름의 이제 저항권을 행사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름 좀 동조는 해서 어쨌든 조사는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총장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3차 체포 집행 시도할 거라고 보세요? 계속해서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네네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제가 특검 같으면은 그냥 조사 안 하고 조사 안 받고 그냥 기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특검도 할 바는 다 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저항을 해가지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란 걸 감안해서 이 정도로 그냥 끝내란다 네. 라고 할 것 같아요.